예, 대선 개입 의혹 받았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있죠. 이 정치 이슈 관련해서 인터넷 게시물 120여 개를 지금 올린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 국정원은 대북 심전의 일환이었다 해명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찰이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언제 인지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일부러 이것을 알고도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어떤 입장인지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 경찰 발표 초기 내용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알려진 바가. 예, 그렇죠? 어이가 없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경찰이 언제 알았다고 보세요? 전 초기에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한겨레 신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처음에 보도한 곳이 이제 한겨레 신문인데 11개의 아이디를 직접 넣어서 예. 확인해 보니 무려 그 91개의 글을 작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당에게 유리한, 정부 여당에 유리한 글을 91개 작성하고 찬반을 224회, 찬반 표시를 하는 등 이게 아마 3일 동안 그 안에서 온갖 삭제나 여러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남은 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물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쪽에. 무슨 그 특수 장비와 특수한 기술을 동원했느냐? 아니요. 아이디를 그냥 검색창에 놓고 검색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경찰이 그걸 못했을까요? 그래서 그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허겁지겁 발표를 했을까요? 대선 기간에? 어이가 없는 일이죠. 경찰이 작정하고 축소수사, 은폐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자꾸 달라지잖아요. 경찰의 발표 내용도. 근데 그 올린 글이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도 뭐 보도에 나오는 것만 말씀을 예.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첨예한 대선 기간에 첨예한 그 대립 그 각을 세웠던 4대강 공사 문제, 제주 해군기지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 여당이 유리한 글을 올렸고, 또 문재인 후보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비난 댓글을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해당 직원이. 그리고 계속해서 추천 반대 행위를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야당 쪽에 유리한 거를 이제 반대 글을 해가지고 이게 그 상위로 올라가서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요, 국정원 주장이 이제 대북 심적 차원에서 썼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4대강, 제주해군기지, 금강산 관광, 이런 거, 특히 제주해군기지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북 심전 차원에서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대북 심리전인가요? 뭐, 아니, 뭐, 좌우지간. 하기사 뭐, 파리바게트나 여러 가지. 무슨 이런 빵집을, 얘기할 때도 북한과 관련이 다 있겠죠. 그쪽에서 예.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재벌 기업이 왜 갑자기 골목 상권에 침입하고 빵집을 만드느냐 이런 게 얼마나 우리 여론, 국민 감정을 안 좋게 합니까? 예전 기준으로 보면, 유신시대나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일종의 민심을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경우에도요. 예.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초기에 지속적으로 새누리당과 정부 쪽에서는 여성을 이렇게 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 일인 게 그 첩보 활동을 하는데 남녀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가 아마 그 칼기 테러일 텐데요. 그 테러범이 김현희 씨라고 여성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여성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로 자꾸 몰고 가려고 했었던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20대다. 20대만큼 이런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요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하고 지금 국정원이 내놓고 있는 여러 해명도요. 조금 난감해요. 저희들이 지켜볼 때는. 이거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감시 활동을 전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왜 사과해 와가지고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이며 국정원 직원이 그러면 국정원의 주요한 물품인 노트북과 이런 등등의 그 컴퓨터 자료들을 밖으로 빼내서 활동을 했다는 거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국정원법 직원법 16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주거지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그 개인 주거지냐 아니면 허락하에 이런 일을 밖에서 했었느냐 이것도 확인해야 될 문제인 거거든요. 국정원이 이 부분에서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국정원법 제2조 9조 2항에 따르면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을 찬양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그런데 마치 찬성 반대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국정원이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국정원법, 국정원 직원법도 제대로 모르고 막무가내로 이 국정원 직원의 대선 불법 개입 행위를 엄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만일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예.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보세요?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책임져야 한다. 증권감독원 만들어 놓은 것은 증권 시황에 대해서 불법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감독하라고 했더니 증권감독원이 앞장서가지고 증권 조작을 인하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나 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권감독 폐지하든지 관련 직원들을 엄벌에 처해야 되죠. 증권감독원장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국정원이 국가의 주요한 안보와 공공안녕을 지키라고 있었죠.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걸 하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국정원이 지시한 업무가 이 직원에게 정확하게 하달됐고 국정원 직원이 이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한 것이 이런 일이었다면 국정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 국정원 원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어차피 근데 국정원장이 좀 있으면 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정권이 바뀌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일 이것이 뭐 대선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개입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이게 대선 결과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고 보세요? 그것을 뭐 수치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매우 중대한 대선 전의 막판 이슈였다는 것은 다 알 겁니다. 특히나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막판에 예정하지 못했던 아침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문제를 두고 저희 민주통합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여성을 조폭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요. 맹비난을 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역으로 이러한 불법 개입 행위를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기관이 국정원이라는 고하는 기관이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라면 이를 무턱대고 엄호했던 그리고 이것을 예. 가지고 선거 전에 저희 민주당을 비난했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막 차 일부러 고의로 들이받고 이런 이제 방식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아니, 이게 상당히 그 유리한 상황이었었다면, 유리한 소재였었다면, 제가 볼 땐 그 소재를 더 어쨌든 좌우지간 중요한 소재로 삼지 못했던 민주당의 책임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선과 관련해서 본다면.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요. 저희는 이른바 뭐 증권으로 치면 불법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증권감독원이 그 일을 증권감독원이 뭐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저희가? 그거 저희 보고 증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뭐 한 일주일 가까이를 뭐 보수 언론이 그다음에 여당이 그다음에 경찰이 국정원이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될 당국에서 손 놓고 오히려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었다는 정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마당인데요. 그걸 저희 보고 책임을 또 여기서 지금 신 교수님께서는 좀 잘하지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잘하지 그랬느냐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민주당 워크숍 하잖아요. 그죠? 네. 거기 어제 가 계셨죠? 네. 예.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래서 사실 여쭤본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대선에 왜 패배했고 그 중요한 절호의 기회를 왜 놓쳤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좀 그 성찰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해서 아울러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평가는 국정원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를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전 박근혜 당선인 되게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셨는지, 새누리당이 어떤 태도로 이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엄호했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나 국정조사나 혹은 정보위를 빨리 소집하자고 그러는데 아무런 대꾸를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만일에 이게 불법 행위로 드러나면 불법 행위에 가담했거나 동조했거나라고 드러날까 봐서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이상한 일이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80%입니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심지어는 40% 초반대로 겨우 당선된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를 얼마 받았든지 간에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활동을 하고 취임할 때 초기까지는 70%, 80%의 지지율인데 박근혜 당선이 지금 50% 겨우 넘고 있습니다. 제 분석은요, 이런 문제가 국민들 가슴 속에 뭔가 찜찜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있어 왔었던 이런 이야기들, 국정원의 이런 태도들,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이 원인무효다라고 얘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도 다 박지성 선수가 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심의 오심도 혹은 편파적인 판정도 다 경기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이 이 문제를 놓고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예. 진실을 파헤치는데 머뭇거리거나 혹은 진실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파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지지율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따른 모든 불행은 국민들에게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박근혜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질문했던 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할게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민주당은 원래 당색이 지금 연두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노란색 기본의 연두색을. 노란색 기본입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노란 잠바를 입고 다니시는군요. 예. 아니, 저는 그 노란 잠바를. 병아리를 갖다 보이세요? 아니, 물론 병아리 같이 앙증맞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결국 열린우리당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건 결국 친노가 주류로 계속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면 아직도 노란색이 이렇게 굉장한 열의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결국 모바일 투표도 고집하고 있는 주류가 전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안 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색깔에서 모바일까지 끌고 가시는군요.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입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적색분제다리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노란 잠바 입는 걸 가지고 근데 색깔을 바꿨다는 건 중요한데 이쪽은 색깔이 안 바뀌고, 그죠? 전통적으로요, 그 노란색은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평민당 시절부터 가져오던 색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친노 혹은 열린우리당에서 찾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이 노란색을 서로 가져가려고 그 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과 또 갈등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색깔 문제는 그야말로 색깔론이세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모바일 문제와 관련해서 모바일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어제 보니까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같은데요.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고쳤을 거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개혁성,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고쳤을 거냐, 아니면 아예 다 폐지할 거냐를 놓고서 약간 논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주류 쪽도 모바일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걸 고쳐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판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예 없애자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혹은 비율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동안 있어 왔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다 점검해보자. 이게 한 3번, 4번 지금 우리가 도입했던 거 아니냐. 점검해보자라고 해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혀 그 접점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당대회는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하려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김성건 전대준비위원장은 5월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원래 주류 측이 5월에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5월에 하는 게 누구한테 유리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기억 속에 희미해져가지고 책임을 꼭 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들조차도 그게 좀 답답해 보여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5월에 하건 3월에 하건 뭐가 차이냐 그러는데 빨리 하는 게 좋죠, 사실은.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비대위원회는 빨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진짜 확실히 바뀐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국정원 여직원 얘기하다가 이렇게 확 넘어왔는데 그 저희로서는 얘기 계속하고 싶으시죠? 아니요. 이게 분명한 문제니까요. 예.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중요 기관이 본인의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다른 일을 이렇게
버젓이 생겼다 그러면 네. 정말 큰일인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증권감독원 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정보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이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임기 5년을 좌지우지할 대단히 중요한 리트머스 종이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